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오두막 11번째 시간입니다. 마음들의 만남. 오두막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스콘과 머핀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사라 위에 시간 차원 덕분인지 점심시간이 지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몇 시간이나 굶은 것 같았다. 설령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부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부엌에 아무도 없는 것에 놀라고 실망했다. 누구 없어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맥, 현관이에요. 열린 창 너머로 파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실 걸 챙겨서 이리 와요. 맥은 커피를 따른 후에 현관 앞으로 나갔다. 파파는 눈을 감고 낡은 에디론덱 의자에 앉아 일관욕을 즐기고 있었다. 이게 뭐죠? 하나님도 햇볕을 즐길 시간이 있나요? 오늘 오후엔 뭔가 좋은 계획이 없어요? 맥, 당신은 내가 뭘 준비했는지 모를걸요?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자 그녀가 한쪽 눈만 뜨며 말했다. 두 의자 사이의 작은 탁자에 신선한 버터와 맛있는 과자, 잼, 젤리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와, 냄새가 끝내주는데요. 그가 감탄했다. 많이 먹어요. 당신의 고조 할머니에게서 얻은 비법대로 요리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직접 했죠. 파파가 방긋 웃었다. 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히 뭘 뜻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는 스콘 한 개를 집어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한 입 먹어보았다. 오븐에서 방금 꺼냈는지 아직도 따끈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았다. 와, 정말 맛있는데요. 고마워요. 고조 할머니를 만나면 그때 고맙다고 해요. 너무 일찌감치 뵙고 싶진 않네요. 그가 스콘을 먹으면서 대꾸했다. 알고 싶지 않아요? 파파가 즐겁게 윙크하더니 다시 두 눈을 다 감았다. 맥이 스콘 한 개를 더 먹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파파?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눈을 뜨고 즐겁게 미소 지었다. 제가 지금껏 당신을 꽤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소피아가 당신에게 꽤 해댄 모양이군요. 맞아요. 내가 당신을 심판하려 했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말해놓고 보니 몹시 건방지게 들리네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파파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정말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맥이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일은 과거에 속해 있어요. 당신이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슬퍼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성장하길 바랄 뿐이죠. 저도 그래요. 맥이 스콘에 또다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안 드세요? 아, 많이 먹어요. 요리를 시작하고 이것저것 맛을 보다 보면 어느새 식욕이 떨어진다니까요. 맛있게 먹어요. 그녀가 접시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는 스콘 한 개를 더 집어서 의자에 편히 앉아 먹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오후에 미씨와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이 파파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천만에요. 나도 아주 기뻤는걸요. 당신과 미씨가 함께 있기를 나 역시 무척이나 바랐어요. 아내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완벽했겠죠. 파파가 다소 흥분하면서 동의했다. 맥은 파파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미씨는 정말 특별하죠? 파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난 그 아이가 특히 좋아요. 나도요. 맥이 환하게 웃으면서 폭포 뒤에 있던 자신의 공주님을 떠올렸다. 공주? 폭포? 잠깐. 파파는 맥의 생각이 차례차례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딸아이가 폭포와 특히 멀로마 공주의 전설을 몹시 좋아했던 거 알죠? 파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일이 다 그 때문인가요? 미씨가 죽어야만 당신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나요? 맥 진정해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파파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미씨는 그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걸요. 맞아요. 그래서 미씨는 예수님이 자신과 모든 인류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의 필요와 나의 마음 둘 다를 선명하게 드러내주죠. 그래도 딸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맥 참담한 비극에서 놀라운 선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 비극을 연출했다는 뜻이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이용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초래했다거나 혹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필요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결국 당신은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뿐이니까요.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색채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 뿐이죠.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네요. 내 고통 때문에 딸아이의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요. 맥, 그 아이는 당신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당신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충분한 목적이랍니다. 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현관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치를 만끽했다. 아주 충만한 기분인데요. 스콘을 거의 다 먹어 치웠으니까요. 그게 크게 웃었다. 그 뜻이 아니란 건 당신도 알잖아요. 이 세계가 1000배나 더 밝아지고 몸이 1000배나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그래요. 전 세계의 심판관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파파의 미소를 보며 맥은 이 새로운 땅이 안전하다는 것을 새삼 확신했다. 당신의 심판관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나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었죠. 내 삶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맥, 완전히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근사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 너무 비약하지는 말아요. 언제나 당신보다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은 은총이 넘쳐 보이지만 당신은 너무 심술궂다고요?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만을 믿어요.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은 아직도 우리를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로 편가르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설득하려 할 때는 근엄한 신을 필요로 하지만 용서가 필요해지면 예수에게 달려가요. 맞아요. 맥이 손가락을 들어 강조하며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거했고 예수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했어요.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왜 나인가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맥켄지 앨런 필립스죠? 이렇게 엉망인 사람을 왜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고 또 당신에게 비난까지 퍼부었는데 왜 굳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사랑이 바로 그 일을 하니까요, 맥켄지. 당신이 무엇을 하건 어떤 선택을 하건 내가 놀라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 속에 숨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가정해봐요. 파파가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리고 당신이 47번의 상황을 거친 후에야 실제로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고 동의하고 변화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처음에 내 말을 경청하지 않더라도 나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46번만 더 가면 되니까요. 그 첫 번째 상황은 언젠가 당신이 건너갈 치유의 다리를 세울 기초가 되겠죠. 바로 오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맥이 인정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책감이 드네요. 파파가 웃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알려줘요. 맥켄지, 그것은 죄책감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안에서 자유를 찾는 데 있어서 죄책감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죄책감의 최고 열매는 열심히 노력해서 외부의 어떤 윤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나는 내면을 주관해요. 당신 말대로 난 평생 거짓말 안에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맥, 당신은 살아남았으니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어요. 삶도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거짓말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손쉽게 달려갈 수 있는 장소죠. 안정감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면 되는 장소를 제공해 주니까요. 어둡지 않던가요? 정말 어두웠어요. 맥이 고개를 한번 흔들며 중얼댔다. 그곳이 보장해주는 힘과 안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죠. 무슨 뜻인가요? 맥이 파파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거짓말은 힘과 안전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요새죠. 당신은 거짓말이라는 작은 요새를 통해 자기 삶을 영위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조종하려고 해요. 요새에는 경계가 필요하니까 담장도 세우게 되죠. 그 담장이 당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해 주죠.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에서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죠. 아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까봐 쪽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봐요, 맥켄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당신은 뻔뻔한 거짓말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진실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맥은 파파가 깊이 파고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마음 한구석에선 안도감이 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웃어넘기고 싶다는 유혹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당혹스럽지 않았다. 아니요. 그는 느리게 끌면서 대답한 다음 파파를 향해 능글맞게 웃으며 덧붙였다. 어쨌거나 해보세요. 그녀도 그에게 미소를 보이더니 다시 진지해졌다. 맥, 당신이 내내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내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니나 당신 안에서 직면하게 될 감정을 다루는 게 두려웠던 거죠. 맥, 감정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가 뒤로 물러앉았다. 파파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더욱이 그런 거짓말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녀를 배려한다는 명목의 거짓말은 결국 당신과 그녀의 관계, 또한 나와 그녀의 관계를 방해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더라면 지금 그녀도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었겠죠. 그는 파파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당신도 그녀가 오기를 바랐죠. 그건 당신의 결정이었고, 만약 그녀가 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었겠죠. 맥,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낸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죄책감에 그는 또다시 더듬거렸다. 이젠 어떻게 하죠? 맥켄지 아내에게 말해요. 두려움에 맞서서 그녀에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그녀의 용서가 당신을 치유하게 놔둬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정직이라는 위험을 택해봐요. 당신이 다시 엉망이 되면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요. 그건 과정일 뿐이니까요. 인생이란 실제적이어서 거짓말로 흐려질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당신의 거짓말보다 큰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짓말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해악이 멈추는 것도 아니죠. 아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맥은 이 점이야말로 그를 늘 따라다니던 깊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된 거짓말의 파일이 쌓여가면 갈수록 새로운 거짓말을 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건 믿음에 따르는 위험 요소지요. 믿음은 확실성의 집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낸이 당신을 용서해 줄 거라는 걸 말해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낸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내부의 내 생명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당신을 변화시켜 주죠. 그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일 거예요.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파파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나를 용서하실 건가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날 못 믿겠다면 예수에게 물어봐요. 그는 작업실에 있을 거예요. 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처음 마셨을 때와 똑같이 뜨거웠다. 당신을 내 삶의 바깥에 묶어두려고 꽤나 노력해온 것 같아요. 가공의 독립성이라는 자기만의 보물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고집불통이 되죠. 그들은 그들의 병을 꼭 붙들고 쥐고 있어요. 망가진 자신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는 온 힘을 다해 그걸 지키려는 거죠. 은혜에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안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잠그려고 노력했어요.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는걸요. 내 사랑이 당신의 우둔함보다 훨씬 크니까요. 파파가 한쪽 눈을 찡긋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내 목적에 부합되게 했어요. 당신처럼 스스로를 비좁은 장소에 가둬두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 비좁은 곳에는 기어이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괴물도 함께 지내고 있죠. 이토록 공포스러운 상황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어요. 그들이 악착같이 보물이라고 믿는 것이 결국 그들을 파멸시킬 거예요. 당신은 고통을 이용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나요? 맥은 파파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물었다. 파파가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맥의 손을 어루만졌다.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당신의 생각조차 이미 용서했어요. 실제에 대한 자신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판단을 확신하는 당신으로서는 누가 진정한 사랑과 선인지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식하는 것조차 버겁겠죠.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한번 꽉 잡은 다음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내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기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환각의 파국으로 몰고 가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만들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악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시가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 아닌가요? 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난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렇게 간단하기만 하다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두려움에서 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악은 독립성에서 흘러나오고 독립성은 당신의 선택이었죠. 내가 당신들의 선택을 간단히 처리시키고 만다면 당신이 아는 세계는 존재를 멈추고 사랑은 의미를 잃고 말겠죠. 이 세계는 내가 내 아이들을 악에서 지켜줄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악은 당신들이 내게 가져다 준 이 시대의 혼란이지만 내겐 최종 결정권이 없어요. 이제 악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택한 결과를 거둬들인다면 사랑의 가능성도 파괴되고 말겠죠.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맥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맥,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말해줄게요. 그건 인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당신의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과 천지창조는 놀라운 일이에요. 당신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한 존재죠. 당신이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신의 고유한 존재가 존중을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창조의 정점이자 내 애정의 중심이죠. 하지만 맥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파파가 끼어들었다. 고통받고 상심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은 아름다움과 창조의 경이로움, 예술, 음악과 문화, 웃음과 사랑의 소리, 희망의 속삭임과 축하, 새로운 생명과 변화, 화해와 용서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이것들 역시 당신이 선택한 결과죠. 선택은 심지어 숨겨진 선택까지도 중요해요. 그러니 누구의 선택을 반대해야 할까요? 내가 아예 창조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담이 독립성을 선택하기 전에 그를 말렸어야 했나요? 딸을 하나 더 갖겠다는 당신의 선택이나 아들을 때리겠다는 당신 아버지의 선택은 어떻게 하죠? 당신은 독립성을 요구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독립성을 주었다며 또 불평하는군요.
맥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파파도 미소를 지으면서 페스트리 한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소피아가 당신에게 해준 말이죠. 맥켄지. 나와 당신의 안락을 내 목적으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 목적은 오로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이죠.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만들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부서진 데서 자유를 가져오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나의 목적이죠. 당신이 혼돈이라고 보는 데서 나는 차원 분열 도형을 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처절한 비극의 세계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맥이 부드럽게 물었다. 파파가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하죠.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언젠가는 당신들도 이해하겠죠.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맥은 자신의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파파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말하는 모습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질문을 해도 될까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파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정확히 무엇이 이루어졌죠? 여전히 숲을 바라보던 파파가 손사래를 쳤다. 많지는 않아요. 창조의 기반 이전부터 사랑이 목적으로 삼은 모든 것이죠. 파파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더니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무 엉성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맥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자기가 꽤 대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파파는 화를 내는 대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지금 잘난 척하는 건가요? 조금만 말해주면 다들 기어오른다니까. 그도 같이 웃었지만 입안이 먹을 것으로 가득 차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까 말한 대로 만물이 그에 대한 것이죠. 창조와 역사는 모두 예수에 대한 것이에요. 그는 우리 목적의 중심지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죠. 우리의 목적과 당신의 운명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우리 달걀을 전부 담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애초부터 두 번째 계획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꽤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맥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죠.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파파가 다가와 팔짱을 끼고는 탁자에 앉았다. 맥, 당신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무엇을 이루었냐고 물었죠. 내 말 잘 들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는 이 세계와 완전히 화해했어요. 전 세계와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겠죠? 맥, 전 세계예요. 말하는 화해는 상호적인 것이고 나는 모조리, 완전히, 최종적으로 내 역할을 다했어요. 사랑의 본성은 관계를 강요하는 대신 길을 열어주죠. 파파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져가려고 접시들을 모았다. 맥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사실 나는 화해가 뭔지 잘 모르겠고 감정을 대하는 게 두려워요. 대체 왜 그런 거죠? 파파는 아무 대답도 없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부엌으로 갔다. 맥은 파파가 혼잣말처럼 중얼대는 것을 들었다. 이런, 가끔은 바보 같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날더러 바보라고 하는 건가요? 그는 자기 귀를 믿지 못하고 방충망 너머로 외쳤다. 파파는 어깨를 으쓱하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새겨들어요. 그래요. 새겨들으라니까요. 맥이 웃으면서 의자에 등을 기댔다. 다 끝난 느낌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꽉 찼고 뱃속도 역시 꽉 찼다. 그는 남은 접시들을 부엌으로 가져가서 조리대에 접시 더미에 올려놓은 다음 페페의 뺨에 입맞춤하고 뒷문으로 나갔다. 동사와 그 밖의 자유. 맥은 오후 중엽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온몸을 비틀어 짠 것처럼 노곤하면서도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기이한 기분이 들었다. 이 믿기 힘들었던 하루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그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선착장에 묶여있는 카누를 보며 이 애달픈 기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카누를 저어서 호수를 건널 생각을 하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힘이 솟았다. 그는 성착장 끝에 정박된 카누의 끈을 풀고 조심스레 호수 쪽으로 민 다음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향했다. 그 2시간 동안 그는 호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강은 2갈래였고 상류로부터 물을 받거나 하류의 웅덩이로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도 2군데 있었다. 한가로이 떠다니면서 폭포를 감상할 만한 완벽한 장소도 찾아냈다. 사방에 만개한 고산지대의 꽃들이 이 아름다운 장면에 색채를 더해주었다.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고적하고 변함없는 평화가 느껴졌다. 맥은 괜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에 오래된 찬송가와 포크송도 2곡씩 불러보았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케이트에게 불러주었던 바보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케케케 케이트, 예쁜 케이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는 억센 것 같으면서도 연약한 딸아이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눈물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호수의 어느 지점에서 노를 저을 때 생기는 소용돌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더니 뜻밖에도 사라유가 뱃머리에 앉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그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이런, 정말 놀랐어요. 맥켄지 미안해요. 저녁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되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고 싶어서요. 그녀가 사과했다. 내내 여기 있었나요? 그는 놀란 가슴으로 다소 흥분한 채 물어보았다. 그럼요.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걸요. 나는 왜 몰랐죠? 요즘에야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알아보는 것과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어요. 가끔은 당신이 특별한 방법으로 좀 더 의식적으로 나를 알아봤으면 하고 바라긴 하죠. 맥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두막이 있는 호수 쪽으로 배를 돌렸다. 척추 아래가 욱신거리며 그녀의 존재를 똑똑히 알려주었다. 둘 다 동시에 미소를 지었고 맥이 질문을 던졌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언제나 지금처럼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사라유가 미소를 지었다. 맥켄지,
당신이 내 존재를 느낀 건 아닌 건 간에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알겠는데 당신의 목소리는 무슨 수로 듣죠? 당신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듣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녀가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확실해요. 당신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혼동하면 어쩌죠?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사라유가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음악에 맞춰 흘러내는 물소리 같았다. 물론 당신은 실수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실수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면 당신은 내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게 될 거예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요. 맥이 투덜거렸다. 아, 맥켄지, 실수는 삶의 일부이고 파파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죠.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맥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알 것 같았다. 사라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과 너무 달라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번 주말에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사랑해요. 하지만 내 삶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강압적인 감독으로 여길 때나 거대한 슬픔의 고독에 대체하는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적어도 그때는 내가 통제력을 쥐고 있는 것 같았죠. 같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되었죠? 거대한 슬픔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파파가 말하기를 내가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그의 폭로에 사라유가 크게 웃었다. 아까 주거니 받거니 하던 거 웃겼어요. 나는 감정이 두려워요. 맥은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사라유가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약간 서운했다. 감정을 느끼는 게 싫어요.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줬었죠. 대체 감정은 못 믿겠어요. 당신은 모든 감정을 창조했나요? 아니면 좋은 감정만 창조했나요? 맥켄지, 사라유가 조금씩 대기 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정면으로 보기가 힘들었고 물에 반사되는 늦은 오후의 햇볕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감정은 영혼의 색깔이죠. 감정은 아름답고 훌륭해요.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면 이 세계는 색을 잃고 지루해져요. 거대한 슬픔 때문에 당신의 삶의 색채가 회색과 검은색의 단색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생각해봐요. 그러니 내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맥이 간청했다. 사실 이해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죠. 감정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할 뿐이죠. 당신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볼게요. 패러다임은 지각하는 데 힘이 되고 지각은 감정을 느끼는 데 힘이 되죠. 감정은 지각, 다시 말해서 특정한 환경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만약 당신이 잘못 지각한다면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도 왜곡되겠죠. 그러니 당신의 지각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으로 당신의 패러다임의 진실성, 즉 당신이 믿는 것의 진실성을 점검해봐요. 당신이 어떤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건 아니죠.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되돌아봐요. 당신이 진리 안에서 살수록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은 나보다 감정을 더 신뢰하려 하진 않겠죠. 맥이 노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을 빼자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노가 함께 움직였다. 관계, 다시 말해서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무슨 규칙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이요. 그렇군요. 그녀가 약간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어떤 것들이죠? 그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피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는 것들이죠. 알겠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죠?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럭저럭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갈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항상 있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동기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책망과 애정이 뒤섞인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맥켄지, 성경은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과 삶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설마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공정함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니죠? 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규칙과 원칙이 관계보다 더 간단하다는 건 당신도 인정해야 해요. 사실 규칙보다 관계가 훨씬 복잡하긴 하죠. 규칙은 마음의 깊은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요. 맥은 손을 물에 담그고 손을 움직일 때 퍼져나가는 잔물결을 바라보았다. 뭐라 대답할 말이 없군요. 당신은 내 앞뒤와 안팎 모두를 뒤집어 놓았어요. 맥켄지, 종결한 올바른 대답을 얻는 것이고 그 중에는 물론 옳은 대답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살아있는 대답으로 데려가는 과정이죠. 당신이 일단 파파에게 의탁하면 그는 당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거예요. 세상에는 머리를 굴려가며 옳은 이야기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정답만을 말하도록 주입받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나를 전혀 몰라요. 그들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내 뜻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대답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녀가 자기의 말장난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을지라도 여전히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당신의 말을 이해하겠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간은 나도 그랬었죠. 가끔은 옳은 대답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당신을 알지 못했어요. 이번 주말에 당신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답보다 더 좋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배는 잔잔한 호수를 마냥 떠다녔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맥이 주저하며 물었다. 물론이죠. 예술 작품이나 음악, 과학, 사람들, 창조, 그리고 당신의 기쁨과 슬픔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소통 능력은 무한하고 살아있고 변화해요. 그리고 언제나 파파의 선과 사랑에 공명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보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규칙과 원칙만 보지 말고 관계를 봐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방법이죠. 지금처럼 내 뱃머리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것과는 다르겠죠.
아니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것보다 훨씬 좋을걸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이 들 때 우리는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영혼을 누릴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사라요는 호련히 사라졌으나 맥은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제발 내가 진리 안에서 살게 해줘요. 그는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이것도 기도로 여겨질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맥이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예수와 사라요는 벌써 식탁에 앉아 있었다. 파파는 여느 때처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접시들을 분주하게 나르고 있었다. 맥이 아는 요리는 몇 개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두어 번 다시 본 후에야 잘하는 요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웬일인지 녹색 채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욕실에서 손을 씻고 돌아왔더니 셋은 벌써 식사를 시작했고 그도 네 번째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다. 사실 당신들은 먹을 필요가 없죠. 맥이 오징어와 생선, 그 외 잘 모르는 재료가 들어간 맑은 해물 수프 같은 것을 국자로 뜨면서 물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파파가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왜 먹는 건가요?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요. 당신은 식사를 해야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핑계가 있겠어요? 파파의 말에 예수가 이렇게 덧붙였다. 어쨌든 우리는 요리라는 걸 좋아해요. 또 나는 음식을 아주 즐기죠. 샤오마이, 우갈리, 니플라, 코리 보난제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 혀는 행복해져요. 식사 후에 끈적거리는 토피 푸딩이나 티라미수 케이크와 뜨거운 차를 마신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모두들 크게 웃은 후에 서로의 접시를 돌리며 먹을 만큼 덜었다. 맥은 식사를 하면서 셋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오랜 친구들처럼 떠들고 웃었다. 돌이켜보니 창조의 안이나 밖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초대한 이들이야말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여유로우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방식이 부러웠고 낸이나 다른 친구들과도 저런 모습을 닮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맥은 이 경이로운 순간의 완전한 불합리성에 새삼 충격을 느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와 연관되었던 놀라운 대화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여기 온 지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나?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아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신 역시 전혀 믿지 못했으니 말이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었고 위축감도 느꼈다. 지금 이 상황 중 어느 것도 사실일 리가 없다. 그는 눈을 감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화들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깨어나기를 반쯤 기대하며 천천히 한쪽 눈만 떴다. 파파와 예수, 사라유가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굳이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터였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요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좀 먹어도 될까요?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그는 또다시 움츠러드는 기분에 맞서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들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죠? 내 생각에. 그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어떤 질문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각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대체 왜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더할 것도 앗아갈 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무척 자유로울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겠죠. 예수의 대답에 이어 파파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 그 애들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내 삶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충만한 기분이 들어요. 당신도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요. 당신은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와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에 대해 그런 기분을 느낀다거나 더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마땅하고 옳죠. 맥켄지, 우리가 이번 주말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나를 인간 존재로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내 본성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죠. 너무 멀리 나가면 길을 잃고 엉망이 된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죠? 당연히 알 거예요. 맥이 변명적으로 말했다. 이해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법이죠. 파파도 인정했다. 맥은 잠시 생각하다가 중얼댔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더라? 알겠죠? 이렇게 엉망이라니까요. 셋이 모두 웃어댄 후에 맥이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거예요. 이번 주말에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죠? 예수와 파파 둘 다 사라유를 쳐다보았다. 마침 음식을 잔뜩 지른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사라유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맥의 표정에 대답했다. 맥, 당신이 너그럽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독립성과 필요에 따라 언어를 재구조화하는 경향이 있지요. 나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기보다 규칙을 선호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파파도 거들었다. 내가 정확히 뭐라고 물었는데요. 맥은 자기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맥, 먹던 거나 마저 먹어요. 당신이 식사하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맥은 자신 역시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감사하며 음식을 입에 넣자 사라유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공중으로 떠올라 미묘한 색채와 그림자에 춤을 추며 반짝거렸고 방 안은 향을 피운 것처럼 어지러운 냄새로 가득 찼다. 질문을 통해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왜 10계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또다시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맥은 얼른 한 입 먹으면서 사라유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보았다. 내 생각에 적어도 내가 배운 바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은총 안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며 복종해야 할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었나요? 당신 말이 맞지는 않지만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의 선한 은총 안에 들어올 정도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다면서요.
실은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예수죠. 예수는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완전하게 구현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내게 의지했다는 걸 당신도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왜 준 거죠? 사실 우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정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길 바랐어요. 그 율법은 당신들이 우리와 분리된 채 살아갈 때 얼마나 더러운 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당신도 알잖아요. 맥의 질문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과연 얼굴을 닦을 수 있을까요? 규칙은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자비나 은총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내고 더 이상 당신들을 심판받지 않게 만들었죠. 한때 불가능한 요구를 포함했던 율법, 해선 안 된다는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실현시킬 약속으로 대체되었어요. 사라요는 물결치듯 움직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리와 분리된 채 살아갈 때 그 약속은 헛되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예수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율법에는 비난하거나 명령할 힘이 더 이상 없어요. 예수야말로 약속이자 이행이죠. 내가 더 이상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제 맥은 먹던 것을 완전히 멈추고 대화에 집중했다. 그래요. 당신 예수 안에서 어떤 법에도 지배되지 않아요. 그 안에선 모든 것이 합당하죠. 농담이겠죠. 또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맥이 끙끙대자 파파가 끼어들었다. 당신 아직 다 듣지 않았어요. 맥켄지,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독립성을 선언하고 통제를 지속한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맥이 물었다. 그 이상이죠.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기준에 맞춰 산다고 믿고 있어요. 책임이니 기대니 하는 난해한 표현을 이용해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이끌어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나는 불확실성을 아주 좋아해요. 규칙은 자유를 가져오기는커녕 남을 비난하는 힘만 갖고 있어요. 맥이 불현듯 사라유의 말뜻을 깨닫고 외쳤다. 아, 그러니까 책임이나 기대는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규칙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건가요?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래요. 이제 됐네요. 사라유, 맥은 이제부터 당신이 책임져요. 또다시 파파가 끼어들었다. 맥은 파파의 말을 무시하고 사라유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라유가 파파에게 미소를 짓고 나서 다시 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맥켄지, 나는 언제라도 명사보다 동사를 취할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 암호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맥은 예? 라고만 대꾸했다. 나는 그녀가 두 손을 벌려 예수와 파파까지 포함하며 말했다. 나는 동사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동사예요. 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늘 활동적이고 또 움직이죠. 나는 지금도 동사예요. 감사합니다.